자, 처음 거 선택 툴 이미 설명을 했죠. 요것은 선택하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뭐 여러 개의 복수 객체를 잡아서 그룹을 맺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만드는 툴인데, 자 보시면 이 도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원래는 더 쪼갤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 선이라고 하는 패스, 요거 파랗게 보이죠? 요거 패스,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앵커인데, 사실 이 툴로 요 그냥 검은색 화살표 요 선택 툴로는 그 구성 요소 세부적인 애들을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따로 그냥 얘는 무조건 묶음으로 잡아버려요. 이렇게 얘가 제가 특별히 뭐 해체해 놓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도형이라는 오브젝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조건 같이 다녀요, 얘들은. 근데 수정을 하다 보면 내가 이 패스 선만 살짝 뭔가 변형을 주거나 앵커를 위치를 바꾸고 싶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같이 묶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이 하얀색 화살표입니다. 다이렉트 셀렉트 툴.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도형을 박스를 하나 만드시고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여기 있는 앵커 있죠? 한쪽 아무거나 4개 중에 클릭해 보시면, 자 지금 보이세요? 제 거는 제가 클릭한 곳만 앵커가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 요거는 클릭 전, 선택 전, 여기 요거 선택 후. 차이 보이시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럼 이 선택된 애를 옆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 보이세요? 네.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쭉 끌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오브젝트 도형으로 묶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변형이 가능해지죠,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앵커만 되나요? 패스는 안 되나요? 패스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끌어보세요. 선택하시고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잡아서 쭉 드래그 해보시면 당연히 패스도 됩니다. 그죠?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조금 더 변형된 도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얘입니다. 요거 다이렉트 셀렉트 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거 제가 처음에 어제 그 개념 설명을 드릴 때 이 아이의 이 박스라는 애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지금 요 패스 4개와 앵커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마치 얘가 패스 4개와 앵커 4개로 이루어진 건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둥을 하나 빼버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를 잡았죠. 여기만. 여기서 기둥을 뺀다는 건 앵커를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지워볼게요. 델리트.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얘가 앵커 4개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 사이를 패스들이 스트로크라는 검은색을 줘가지고 도형을 만들어내는 명령어로 딱 만들어진 완성된 오브젝트였는데, 앵커가 하나 없어지면서 얘는 이론적으로 나 이제 어떻게 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래는 완성된 도형은 이 스트로크 외부선이 정확히 여기를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불안정하죠. 한쪽이 없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불안정한 상태인데 왜 그리고 완성을 시켜야 되냐, 이 불안정한 상태로 해놓으면 오브젝트에서 특정 이렇게 도형으로 완성된 애들만 들어가는 이펙트나 어떤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먹혀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얘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닫는다 그러거든요. 그 도형을 지금은 열려있다 그래요. 그러면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 열린 도형에서 우클릭 하시면 이쪽에 조인이라고 있어요. 조인. 그룹 밑에 보이시나요? 조인. 조인을 누르면 닫혀집니다. 그쵸? 그리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돼요. 조인의 앞자적 J, 컨트롤 J.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실수로 패스든 뭐 앵커든 해서 도형이 이상하게 허물어졌다, 한쪽이 뭔가 맛이 갔다 하면은 조인 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 셀렉트 상태에서 하시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툴, 자 얘는 매직봉이라고 하는 툴인데,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매직봉이랑 요 라sso 툴은 포토샵에서 되게 유명한 툴이에요. 포토샵에서 거의 이 선택의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얘들이. 근데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뭐냐면 동일한 조건을 같이 선택해주는 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도형으로, 자 빨간색, 자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만들었어요. 얘들은 지금 동일한 조건이죠. 내부 컬러와 외부 스트로크까지 동일해요, 완전히.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사이에 제가 노란색, 자, 좀 다르죠, 데이터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자, 여기서 이런 애들만 선택하고 싶어요. 빨간색만. 물론 하나씩 선택해도 돼요.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하나 선택하고 되는데, 얘는 동일 조건을 같이 잡아줍니다. 해볼게요. 매직 완드로 빨간색 박스를 누르면 지금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럼 옮겨보면 얘들만 움직이죠. 요런 기능이에요. 동일한 어떤 속성을 가진 애들을 같이 잡아주는 거. 포토샵에서도 비트맵에서 비슷한 컬러 데이터 값을 가진 애들을 같이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벡터 개념으로 옮긴 게 요 매직봉 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올가미는 뭐냐? 자, 올가미 얘 그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그 서부 영화 보셨어요? 서부 영화? 거기서 보시면 그 말 탄 그 총잡이들이 올가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상대를 잡거나 이러는 도구가 올가미잖아요. 그거로 해서 착안한 툴인데, 얘는 기본 선택 툴은 어떻게 됐어요? 박스 형태잖아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그림으로 해놔서 이렇지만 어떤 그림 가면 되게 막 곡선이 막 넘치고 막 화려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박스로 선택하기가 되게 불편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곡선 형태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안에만 들어가면 선택이 돼요. 그냥 되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되죠? 포토샵도 똑같습니다. 포토샵도 요거 요렇게 그냥 곡선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중요한 툴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거의 요걸로 작업을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도형 툴에서 조금 더 강화된 옵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얘는 패스와 앵커를 생성해내는 툴이에요. 펜 툴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펜 툴 요거 눌러보세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펜촉처럼. 펜 툴.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빈 도화지 놓으시고, 자, 아무데나 내가 시작하고 싶은 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그러면 앵커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 클릭 이제 손 떼시고 그냥 마우스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가보세요. 저 지금 클릭은 눌렀다 떼는 겁니다. 손을 잡고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클릭해서 그냥 마우스만 옮기고 있는데 뭐가 따라와요 지금. 그쵸? 이건 뭐냐면 너가 다음 앵커까지 갈 때까지 이런 패스가 만들어질 거야 라는 썸네일이에요. 그냥.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앵커로 가볼까요? 나는 한 이쯤 가야지. 클릭. 그럼 어떻게 됐어요? 따라왔죠? 자, 그럼 또 다음 점으로 가볼까요? 클릭. 클릭. 그래서 그러면 도형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걸 완성을 지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작했던 곳 앵커점으로 가보면 펜 쪽 옆에 이렇게, 이건 안 보이네. 펜 쪽 옆에 5가 이렇게 떠요. 제 거 보이시나요? 펜 쪽 옆에 5 이렇게 뗀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점 앵커로 돌아가 보시면 펜 쪽 옆에 5가 생기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닫힌 도형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도형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옵션이 여기서 그냥 요거 한쪽만 이렇게 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실제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하는 이 툴이 다른 거예요. 그냥 도형 툴이랑 얘는 자유로운 형태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요런 박스 형태 말고 다른 형태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냥 자유롭게 다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 되죠. 그리고 이 옵션은 왜 빨간색으로 나와요? 아까 노 셀렉트 상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노 셀렉트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음에 그릴 도형에 그 어떤 옵션이 들어갈 거에 대한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펜 쪽으로 나는 이런 노란색 혹은 초록색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노셀렉트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펜 쪽으로 만들어 내시면 안쪽이 초록색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다른 식으로도 응용이 되는데, 선생님 저는 도형 말고 그냥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자, 노셀렉트 상태에서 라인이면 필 컬러가 없어야겠죠. 그러면 필 컬러를 논 처리합니다. 논 처리. 자, 그러고 나서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부 컬러가 안 생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여기 시작점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거 도형이 돼버리는데 저는 그냥 라인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고 빈 공간에서 클릭,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은 제가 안쪽에 필 컬러가 없을 때 이 스트로크만 있는 도형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동하실 때 여기 필 아무리 선택해도 안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인 여기 패스라고 요 파란색 가이드 뜬 거 보시죠? 걔를 정확히 잡으셔서 걔를 잡고 드래그 하셔야 이동이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필 컬러가 없음은 투명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여기를 드래그 해봤자 도형의 안쪽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빈 캔버스를 드래그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혹시 어려우시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본인 혼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펜 툴을 클릭 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어. 좋아. 다 좋은데 난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곡선 한번 해볼게요. 곡선. 자, 곡선 시작은 똑같습니다. 펜 툴로 클릭. 자, 그다음 다음 점 갈 때 그냥 가면 이렇게 보세요. 그냥 직선 형태죠 지금. 근데 가서 클릭하시지 마시고 잡고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드래그예요. 드래그는 마우스를 찝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워졌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속성이 곡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한번 곡선을 써버리면.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곡선과 직선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곡선을 썼는데 근데 이미 다음 썸네일을 보니까 곡선 형태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로 가볼게요. 가보시면 얘가 지금 보이세요? 제 거? 이렇게 산처럼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가 옆에가 제 거 펜툴 옆에 보시면 이거 확대를 당기면 아이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V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 상태에서 앵커를 클릭. 그러면 여기 뭔가 두 개 있었던 얘가 없어지면서 이제 다시 직선으로 변해요. 그쵸? 그러면 클릭하면 다시 직선. 다시 곡선 쓰고 싶다. 그러면 잡고 끌어서 다시 곡선으로 변환. 그죠? 근데 다음 점 가면 다시 또 곡선이니까 이게 싫어 나는. 그러면 내가 찍었던 앵커를 다시 가보시면 뭐라고 했죠? V자 뒤집어 놓은 거. 그죠? A처럼 보이는 요거. 잠깐만요. 보이게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A자처럼 생긴 거. 이 상태로 클릭하면 다음 건에는 이제 직선으로 변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펜툴? 이렇게. 요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펜툴은 요런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그 밑에 펜 툴과 비슷한데 뭔가 라인이 들어가 있는 커버처 툴이라고 있어요. 커버처 툴. 자, 얘는 원래 구형 버전에 없던 앤데 새로 생겼어요. 얘는 펜 툴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피드백을 어도비에서 수용을 해서 조금 옵션을 강화한 펜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편하신 분들은 그냥 예전 펜 툴 쓰셔도 되고, 요 커버처는 새로 나온 펜 툴이니까 요걸로 쓰셔도 돼요.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커버처 툴. 자, 아이콘은 펜 툴에서 요렇게 라인이 그려진 듯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똑같습니다. 시작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해 볼게요. 클릭. 똑같죠? 클릭. 근데 자, 보세요. 다음 점으로 갈 때 뭔가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죠? 클릭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얘는 직선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앵커 있잖아요. 우리가 클릭했던 요 앵커점 여기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요렇게 곡선이었던 애들이 직선으로 변경돼요.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도형으로 한번 해놓고 볼게요. 도형으로 해놓고 기본 펜 툴로 해서 도형을 하나 완성을 해볼게요.
기본 펜 툴로 해서 도형을 하나 완성. 아무렇게나. 자, 그 다음에 커버처로 도형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커버처 상태에서는 요 앵커를 지금 보시면 커버처 툴로 앵커 얘를 선택했어요. 지금 이쪽 거 모서리에 있는 거. 자, 커버처 툴 상태에서 앵커를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얘가 열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죠. 근데 펜툴 상태의 이 도형을 앵커를 지우면 얘는 날아갑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새로 나온 옵션은 그냥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커버툴로 해놓으면 앵커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부분에서 마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그냥 강제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이후에 조금 더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T는 뭘까요? 얘는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T는 텍스트의 약자예요. 글씨 쓰는 툴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T 누르시고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시면 뭐가 이렇게 커서가 막 있거든요. 거기서 타이핑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질 거예요. 되죠? 글씨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얘를 크기 같은 걸 조절하고 싶으시면 위쪽에 여기 컨트롤 패널에 여기 PT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올리시면 이렇게 크기도 올라가고 폰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앞으로 하시게 되실지 모르지만 폰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폰트로 하시지 마시고 네이버 같은 데서 무료 폰트나 나눔 폰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용을 하세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설마 이거 모르겠지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어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단한 효과음 막 이런 효과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괜찮겠지 썼는데 제작자는 바로 알아요. 바로 경고장 날라와요. 그러니까 폰트를 기본 폰트를 쓰시면 큰일 납니다. 상업적으로 쓰시지 않고 그냥 나만 프린트에 써야지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어디에 회사 일로 한 거거나 어디 오더를 받아서 하신 거면 무조건 폰트를 다운받아서 그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텍스트는 그런 글씨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 툴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라인 툴, 요것도 했었죠. 라인 그릴 때 쓰는 거, 이렇게 라인 그릴 때 쓰는 거, 그죠? 요거 하실 때는 여기 스트로크 컬러를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스트로크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는 했었죠, 간단히. 그 다음에 그 밑에 도형 툴 그저 했었죠. 요것도 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세부적인 거 할 테니까 요건 일단 개념만 알고 계시라고 요거 첫날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자, 얘는 뭐냐면 요런 애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라인을 그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된 디자이너가 되신다면 이후에 타블렛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이어서 쓰는 그 전자 연필 같은 걸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하면 되게 어떤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입력 도구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듯이 만들어서 패스를 만들어내는 툴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죠?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는 얘는 펜에다가 뭔가 원이 있네. 자, 얘는 뭐냐면 요것도 그것의 연장선인데 타블렛이 굳이 있다면 요 툴 가서 도형 만들면 좋지만 여러분들 그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어플 중에 손글씨 쓰면 갑자기 얘가 텍스트로 바꿔주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일러스트에서도 그런 기능인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원을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엄청 찌부러져 있죠? 근데 자동으로 보정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모 그리면 자동으로 보정해서 만들어주고. 뭔지 아시겠죠? 약간 손글씨 쓰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해 주듯이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저는 말 그대로 요것들을 지워내는 요런 툴이에요. 이렇게 지금 해봤던 요런 걸 지우면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우면서 자동으로 벡터로 전환해주는 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회전 모양이거든요. 로테이트 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형 그냥 만들면 어차피 여기 요 선택 툴로 해서 로테이트 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굳이 또 로테이트가 또 있나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자, 얘랑 차이가 좀 다른 게, 보세요. 얘로 하면 그냥 요렇게 하고 마는데 얘로 하면 뭐가 이렇게 생겨요. 요거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도형 하나 만드신 다음에 로테이트 툴 켜보면 뭔가 이렇게 파란 게 생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버스로 원을 만들 때 한쪽은 연필이고 한쪽은 포인트가 되는 그 피벗이 있잖아요. 그 피벗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 상태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겠죠. 근데 피벗을 내가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보이세요? 제 거 썸네일? 이렇게. 그죠? 이거 분명히 쓸 때 있겠죠. 당연히. 예. 이거 어떤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걸 만드는데 방패 주위로 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툴 필요하겠죠. 방패 기준으로 별을 돌려야 되니까. 그쵸? 그런 때 쓸 수 있어요. 유용하게. 그런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습 다 할 거니까 일단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얘는 스케일 툴인데 얘도 비슷하겠죠. 여기 요거는 이걸로 당연히 우리 스케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선택 툴로 요거 가능했는데 스케일 툴 가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피벗이 나와요. 그러면 피벗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다수의 개체를 어떤 중앙 정렬된 피벗을 중심으로 어떤 로테이트나 스케일 조절을 해야 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런 툴입니다. 스케일 툴.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슨 꽃핀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자, 얘는 뭐냐면 펜 툴로 자 안쪽에 필을 없애시고 자 라인 상태로 스트로크 상태로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죠? 라인을. 자, 뭐 다 좋아요. 그렸는데 두께도 조절하고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선이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막 강약도 있고 볼륨이 있어가지고 보기 좋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쓰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강약 말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요 선으로 만드신 애를 요거 위드 툴로 가셔서 선에다 대시고 잡고 옆으로 끌어보시면 두께가 이렇게 생겨요. 제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치 붓글씨처럼 느낌이 달라지죠? 요런 때 쓰는 툴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어떤 때는 쓸 때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릭터 외주를 받으시거나 어떤 캐릭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요런 손 느낌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툴. 자,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은 요거는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도형 툴에서 요거 있죠. 격자 이거. 프리 트랜스폼. 근데 요거 격자를 켜고 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설명하면서. 자, 요 격자는 바운드 박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 가이드 보시면 여기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 있었잖아요. 그때 중앙 정렬 뭐 이런 거 할 때 중앙점 표시해주고 했던 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바운딩 박스 보이세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켜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박스가 3명. 이걸 한번 꺼볼게요. 하이드 바운딩 박스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불편하죠? 트랜스폼도 안 되고 이동도 어렵고 막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웬만하면 하이드 하시지 마시고 쇼로 바꾸셔서 요 바운딩 박스를 켜놓으시면 굳이 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이용할 일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바운딩 박스랑 여기 스마트 가이드 두 개는 거의 웬만하면 필수입니다. 요거는. 그죠? 어떤 역할이신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요 박스 가이드처럼 나오는 요 하늘색 박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엊그제 엄청 열심히 했죠? 도형을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합치거나 뺄 때 쓰시는 거 때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일러스트는 무조건 도형들을 다 선택하셔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하시고,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선생님 저 드래그 했는데 안 돼요. 저 왜 안 합쳐지죠?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럴 때 있거든요. 컴퓨터 세팅이 뭐가 이상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Shift가 합치는 거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시면 Shift고, Shift 누르고 하시면 안 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Alt 누르시면 빼지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3D 툴이에요. 요거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데, 퍼스펙티브가 그 투시도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일러스트 자체는 2D 툴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사실
2D를 가지고 3D 느낌을 내는 게 어떤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간단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색깔을 하나 넣어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예절을 할 겁니다. 뭐 그냥 지금은 이해만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박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입체 퍼스펙티브에다 넣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켜요. 그럼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가 나오죠. 여기에서 얘는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는 애예요. 지금 입체가. 근데 이쪽 퍼스펙티브 이쪽 투시점에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입체 들어가죠. 제가 소실점에 가까이 가면 좁아지는 거랑 가까이 오면 멀어지는 것까지 들어가죠. 요걸로 간단히 나중에 집 같은 거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입체로. 그래서 요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세요. 나중에 다 예제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빠져나오면 다시 없어지면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퍼스펙티브가 들어간 채로. 그럴 때 쓰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밑에 있는 건 진짜 안 쓰는 건데 얘는 잠깐만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스가 이렇게 있다, 도형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분할해주는 툴이에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근데 박스로 하니까 저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뭐 다른 걸로 해도 되겠는데 하는데 원형 툴로 한번 해볼게요. 원형 툴로 해서 이걸로 하시면 제가 클릭한 점에 대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중앙점에서 가는 곳으로 제가 클릭한 곳에서 이 공률 값을 정확히 중간 값으로 줘요. 지금 이 선이랑 이 선 사이에 제가 이 선을 클릭했을 때 얘가 계산했을 때 이 곡선으로 돌아가는 이 R값 있잖아요. 이 값을 중간점을 계산해서 얘가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서 여기로 나눌 때 꼭 정확히 이 각도가 중간 정도 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원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씁니다. 근데 웬만해서 저는 요거를 자주 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툴인데 얘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 컬러에 있는 색들이 그냥 단색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색들이. 근데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색이 한쪽에서 어두웠다가 진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색을 어떻게 넣냐면 이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보세요. 그냥 윈도우에서 그라디언트 이 옵션을 조금 세팅을 만져줘야 돼요. 보시면 기본값이 여기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제가 세팅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CMYK를 바꾸신 다음에 뭐 파란색으로 하면 지금 제가 세팅을 바꿨죠. 그럼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죠. 그럼 이런 그라데이션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 컬러 칩이 있어요. 스와치라고. 여기다가 스와치 얘도 이렇게요. 그라디언트 넣으면 얘를 가져다가 이 스와치에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거든요. 여기 등록됐죠. 제가 넣은 거. 지금 잡아서 끌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져요. 여기에 지금 마지막 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넣고 싶은 도형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가 그 스와치를 적용시키면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단색이면 지금까지 썼던 단색이고, 제가 등록한 그라데이션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스와치에.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가주는 이런 효과를 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스포이드는 색을 뽑아내는 거예요. 색.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단색으로 할게요. 좀 헷갈리시니까. 자, 여기에 주황색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황색. 여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있었는데 요 밑에는 주황색이 아니라 되게 미묘하게 약간 이런 색이었어요. 물론 내가 컬러칩에 있는 건 그냥 바로 선택하면 되지만, 컬러칩에 만약에 없는 색이거나 아주 미세하게 조절한 색이면 이 색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거죠. 여기서.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스포이드로 찝으면 됩니다. 그냥. 그럼 색이 변경되죠. 스포이드 우리 뭐예요? 과학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그런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 맞아. 어렵지 않죠. 이것도 다 해보실 거니까 지금은 뭐 좋아하시면 되실 거 없이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이해만.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왜냐면 이걸 설명 안 하고 가면 저것은 뭐지? 막 물음표도 생기고 막 무섭고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보시면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거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블렌드 툴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박스가 있었고
얘가 안쪽은 색깔이 없고 바깥쪽은 뭐 이런 식으로 검은색 라인이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한 1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간격으로. 그럴 때 쓰는 툴이에요. 자, 그럼 얘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2개 잡았죠? 선택. 우리 일러스트 기초는 뭐였죠? 무조건 2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가보시면 이쪽에 블렌드 옵션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갖다가 빼놓은 게 요 메뉴예요. 요거 블렌드에서 옵션을 가지고 제가 아까 12개 해본다고 했죠. 자, 스텝으로 바꾸시고 12개로 변경. 자, 오케이 하면 왜 안 되죠? 아직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옵션값만 만지고. 자, 그럼 블렌드 가셔서 메이크까지 해주시면 적용 됐죠. 12개. 요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예제로 해볼 거니까 그냥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블렌드 툴.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 자, 스프레이 툴. 자, 얘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뭘 열어야 되냐면요, 윈도우에서 심볼을 열어야 되는데 심볼을 안 열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메뉴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심볼을 일단 열으래요, 패널을.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 심볼. 자, 심볼 여기 있죠. 심볼. 자, 심볼을 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나중에 등록해서 써볼 거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있는 심볼을 가지고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잉크가 이렇게 번져 있는 듯한 심볼. 자, 얘를 이용해서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어떤 반복적으로 패턴을 써야 될 때 나오겠죠? 요런 때 쓰는 스프레이 툴입니다. 그죠? 별거 없죠? 이것도 나중에 만드는 법이랑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딱 봐도 얘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프. 자, 누르시고 그래프 여기 뭐가 되게 많네. 그죠? 옵션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우리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도형 같은 거 클릭해서 만들 수 있었죠. 얘도 빈 공간에 클릭하면 그래프 이런 옵션들이 나오죠.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그래프 이거 엑셀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막 이런 거 수치값 입력해서 그래프가 뭐 35값일 때는 얘가 35만큼만 그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넓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체크해 주시면, 자, 제가 입력한 값만큼 어떻게 됐어요? 입체적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될 때 이런 거 만들어내기 쉽겠죠? 도표 같은 거. 그럴 때 쓰는 그래프 툴이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냐, 아트보드. 우리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를 재설정하는 툴입니다. 아트보드 툴. 자, 얘를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늘릴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제 거 이렇게 여기다 대고 잡고 끌면 늘어나죠. 엔터 치시면 오케이 됐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인쇄를 목적으로 하신 거라면 굳이 이러고 별로 안 좋겠죠. 왜냐면 A4로 맞춰져 있는데.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실 때 아마 주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런 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슬라이스 툴인데 얘는 아마 거의 안 다루실 거예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각 그 분할 공간에 들어간 이미지를 따로 저장해주는 툴이거든요. 요거는 주로 웹 쪽에서 써요. 그래서 저장을 내가 이것 따로 이렇게 하기 귀찮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분할을 다 해놔서 거기 안에 들어간 섹터 안에 들어간 애들을 따로 저장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워주시고, 그 다음 핸드 툴은 우리 기억나죠? 확대해서 보다가 물체가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 핸드 툴입니다.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돋보기 기억나시죠? 확대 축소 단축키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 하시면 되고, 나는 마우스로 하고 싶다 하시면 돋보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클릭은 확대, 그 다음 Al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축소. 요거 기억나시죠? 첫날 제가 뷰 요 관련해서 메뉴 얘기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쪽 또 좀 더 가보시면 이제 위쪽 툴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끝났어요. 한 번씩은 다 설명했어요. 제가 세부 내용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세부 내용까지 들어갈 거지만 전체적인 큰 썸네일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컬러칩 위에 거 요거 뭐였죠? 얘는 기본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색깔을 막 이런 걸로 써놨어요. 근데 기본 상태로 가려면 이거 막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요거 그냥 한번 뿅 눌러주면 됐죠?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박스 두 개는 뭐였죠? fill 컬러, 스트로크 컬러, 그죠? 여기 위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거 아예 그냥 총천연색으로 고를 수 있고, 위에는 그 컬러 칩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옵션이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거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 요건 뭘까요? 요거는 스트로크 컬러와 필 컬러를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눌러볼까요? 누르면 바꿉니다. 이렇게 화살표 겹쳐진 거 있죠, 이거. 컬러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앞에 걸 누르면 단색으로 할 거냐, 너가 그걸로 할 거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그라데이션을 할 거냐, 세 번째 거는 논 처리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냥 단색, 그라데이션, 논, 그죠? 이것도 우리 도형하면서 배웠던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이콘화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드로우 노멀은 뭐냐면, 드로우 노멀은 그냥 기본 상태예요. 요게 그냥 우리가 평소 쓰는 상태. 드로우 노멀. 자, 드로우 노멀로 해볼게요. 드로우 노멀 하면, 자, 이렇게 드로우 했을 때 그냥 노멀 상태, 우리가 흔히 썼던 거, 그죠? 자, 근데 드로우 비하인드는, 자, 기본 상태가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드로우를 하면, 자, 분명히 제가 방금 드로우 툴을 두 번째 썼죠. 그러면 일러스트는 어떻게 됐어요? 뒤에 쓴 게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하인드 됐죠. 뒤로 갔죠. 뭔지 아시겠죠? 옵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드로우보다 어떤 도형 오브젝트를 우선시 하실 거면 요거를 키시면 돼요. 그냥 드로우 비하인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할 거니까 기본 상태 그냥 드로우 노멀로 세팅 놓으시면 돼요. 이거 바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드로우 노멀. 자, 되셨고,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보는 창의 옵션을 바꿀 거. 노멀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태. 여기 보시면 딱 알겠죠? 그냥 풀 스크린은 그냥 풀로 바꿔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차이 아실 거예요. 보이는 뷰에 대한 옵션.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단축키에 대한 뭐 이런 거 보시면 뭐 셀렉트 툴은 V고 이런 거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 옵션들입니다.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죠?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나는 이거 좀 궁금하다 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